자, 일단 오늘은 경기가 이제 몇 경기야? 오늘도 15경기죠. 15경기 다 진행되는데 날씨 때문에 피해볼 만한 경기는 오늘도 이제 워싱턴과 샌디에고 경기 정도입니다. 강수확률 30%에서 22% 사이로 예측이 되고 있고 경기 중에 좀 약한 비가 내릴 수 있다라고 좀 예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 일단 뭐 구매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 라고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요. 바람 영향이 센 곳은 오늘은 뉴욕 매츠 홈구장 경기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마일 이상의 빠른 바람이 외야로 일단 불어나간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정보는 일단 그 정도고요. 나머지 경기들 하나씩 봐보면 일단 토론토 대 이제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어제 이제 벌랜더가 한 번에 개판 털리면서 4점을 헌납하고 말았고 조기강판 당하면서 이제 경기가 터지나 싶었지만 이제 토론토와 샌프란시스코의 병살 싸움이었죠. 이 병살이 초반부터 좀 많이 나오면서 원하는 만큼 득점이 1회부터 마찬가지였고 서로 병살로 시작했으니까 병살이 2회 안에 병살이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잘로 파티가 좀 많았었는데 샌프란시스코도 어제 무득점 패배를 4대 0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도 11개의 안타를 생성해냈다라는 것 자체는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로고넵이 나오니까 오늘 좀 그래도 득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다라면 좀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 경기가 언더로 보는 추세가 많아요. 언더를 이 로고넵이 최근 두 경기 다저스전을 포함해서 최근 두 경기를 연승을 했는데 해당 경기가 모두 오버 게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언더 갈 수 있는가 좀 고민은 되기는 합니다. 저 또한. 다만 이 좌투 상대로도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7월 이번 7월 동안에 OPS가 0.6이 안 돼요. 체프번이 돌아와 가지고 좌투 상대로 또 얼만큼 이제 친정팀 상대로 해줄 수 있는지 뭐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이제 윌리 아담의 장타가 살아야 한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 여러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한 샌프란시스코인데 지금 해외 자본 흐름이라든지 구매 흐름조차도 오히려 토론토의 승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역배당을 받았음에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 토론토의 불펜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제 리틀 로드리게스 호프먼을 쓰면서 오늘 경기에서 피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펜들에 대해서 사실 이 토론토의 불펜진들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토론토가 보여주는 이 타격 집중력 어제 스프링어 4만타 경기했죠. 컬크 멀티히트 쳤고 7월 달에 팀 내 최다 타율입니다. 최다 타율 기록하고 있는 로페르피도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멀티히트 치면서 이 타격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토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타격 응집력이 로거넵이 보여주는 이그 수치상으로 볼 때 그것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바가 있거든요. 실제 로건앱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프 스피드 이제 이 체인지업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번 시즌에 더 구사 비율이 높고 비중이 높은 것은 스위퍼예요, 스위퍼. 근데 그 스위퍼에 대해서 이 토론토 타자들이 의외로 우타자들이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요런 거 생각하면은 쉽게 토론토가 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론토 2.5 프랜 배당이 많으실 수 없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토론토 저는 역배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그냥 어차피 기준점 8.5점 주어졌다면 언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로고넵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투수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샌프란시스코의 이 불펜진이죠. 이 불펜진이 어 그 뭐야 어제 경기에서 백이랑 게이그 두 명 썼거든요. 사실상 오늘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워커부터 타일러 로저스, 뭐 그 다음에 이제 도발, 그 다음에 바이븐스, 뭐 전부 다 오늘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로원에 지원을 해준다면은 많은 점수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저는 생각해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배당 욕심 없다 그러면은 2.5 프렌 아니다. 그래도 조금 챙겨가 봐야지 하면은 그냥 언더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뉴욕 매츠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이건 어제 홈런 쇼가 나왔죠. 이제 스티판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맥클레인 그 다음에 또 한 명 누구였더라?
매치에서는 소토가 홈런 때렸었고, 어제 맥레인하고 홈런 두 방 때린 게 누구였더라? 헤이즈였나요? 헤이즈까지 해서 신시내티가 홈런 쇼를 했었고, 어, 뉴욕 매치 입장에서도 사실 이 경기 지는 게, 아, 이유는 당연히 있죠. 이 린도어랑 그 누구야 피타 알론소 얘네가 침묵을 했다 보니까 이 상위 타는 생산력에서 밀렸던 경기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르티네즈 대 홈즈 나오는데 오늘도 사실 불안해요. 매치가 이게 왜 그렇냐면 매치가 일반승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안한 이유는 홈즈가 그렇게 안정적인 피칭을 함에도 최근 재고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생겼다라는 점 플러스 이 홈과 원정 성적 지표에서도 홈에서 괜찮은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안 좋게 나타난 지표가 피홈런 지표예요. 피홈런 지표. 그래서 이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어제 1차전에서 분명 나왔다라면 홈즈가 또 홈런에 의해서 울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하필이면 바람이 외야로 강하게 많이 불어나가는 날인데 이 홈즈가 지금 홈에서 9경기 피홈런 8개 원정에서 10경기 피홈런 3개거든요. 피안타율 자체는 홈에서 1할 9푼 3리로 극악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피홈런 때문에 실점이 올라가서 원정과 홈에서 ERA 차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어제 그렇게 이제 개판 홈런을 쳐맞은 상황에서 오늘 홈즈가 또 홈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마르티네즈가 지금 보여주는 피칭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매치의 타선도 이게 린도어랑 알론소가 이거 공략을 해줬을 때 득점조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상위 타선에서 의존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매치 타선에서는 사실상 어제 라인업 기준으로 이 맥닐까지가 기대값 최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8, 9번에 대한 기대값은 여전히 없는 상황에 오히려 이 신시내티 쪽에는 이 트레비노나 에스피날 그 다음에 어제 7번 나왔었던 스테판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위 타선 기대값이 더 커져 있는 게 이 신시내티입니다. 그리고 헤이즈가 어제 그렇게 홈런 두 방을 때려냈는데 이 오스틴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7월 달에 타율 따지고 보면은 이제 장타 생산이 그렇게 좋았던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타율 자체를 2할 후반대까지 유지하면서 중심 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또 기용이 돼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최근 어제 경기 포함해서 이 5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안타를 때렸는데 해당 경기 모두 멀티히트입니다. 그만큼 중심 타선에서 지금 헤이즈의 역할이 올라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이 바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이 플러스해서 이제 오버 게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매치의 이 홈 승률이 너무 뛰어납니다. 어제 한번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 매치의 홈 승률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2차전까지 신시내티에게 이거를 홈즈 꺼내고 내어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나 저래나 어제 그렇게 불펜도 던졌고 이제 오늘 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매치가 경기 2차전은 타이를 만드는 상황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 흐름 자체도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미 매치 승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랑 캔자스시티. 이것도 어제 제가 마이애미가 비비는 게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심에 있었던 타자들은 어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걔네들이었어요. 에드워즈, 아우거스틴 라미레즈, 로페즈, 산체스 얘네들 스타워즈까지 어제 스타워즈 멀티 홈런 게임 하면서 끝내기 홈런으로 기분 좋게 마이애미가 이제 연장 승리를 거둬갔었습니다. 오늘 경기 퀀트릴 대 와카인데 이 퀀트릴은 5이닝을 던질 수 없는 투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이 정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최근까지 성적을 보면은 이 퀀트릴이 계속해서 투구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길게 던져봐야 5이닝인데다가 이 제구 난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투구수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사자와 승부를 좀 까다롭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이닝 소화가 길지는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어제 캔자스시티가 타격에 있어서는 이제
홈런 2개 쳤던 레이브의 활약이 거의 몰빵이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타격감 보여주고 있는 추세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캔자스 시티가 오늘 퀀트리를 공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와카가 최근에 이 재고 난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과 마이애미가 그렇게 상위 타선에 집중된 그 5명 산체스, 에드워즈, 로페즈, 아거스틴 라미레즈, 스타워즈 얘네들의 활약이 지금 집중화되어 있고 이 포수인 저 누구야 보르테스까지 타격감이 좀 올라와 버린다면은 마이애미 타선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제 연장 승부를 펼치면서 서로가 불펜 소모는 각오를 했어야 됐었고 이제 오늘 투입할 수 있는 캔자스 시티의 이 불펜진들이죠. 이 마이애미 불펜진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어제 캔자스 시티가 이제 엘체그와 에스타베즈를 쓰면서 오늘 경기는 이제 슈레이버 그 다음에 크루즈 정도를 쓸 수가 있겠죠. 필승조 싸움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은 캔자스 시티가 맞긴 한데 제 생각입니다만 와카도 퀀트릴도 오늘 3실점 이상은 각자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8.5점 기준점 주면 후반까지 갔을 때는 오버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오늘도 마이애미가 경기 비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 퀀트릴이 빨리 내려가면 저는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이애미가 후반 그렇게 팽팽한 싸움 갔을 때 상위 타선의 타격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제 증명을 했고 장타까지 그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면 오늘도 와카의 기죽일 이유는 없지 않나 정도를 일단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이제 LA 인저스 경기인데 이것도 이제 어제 기깔 났죠. 이제 하퍼가 살아났습니다. 어제 몸쪽 진짜 하이볼 그냥 미친 데드볼급 하이볼에 이제 스윙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당겨서 넘기고 바깥쪽 떨어지는 오프스피드에 이제 밀어서 넘기면서 홈런 2방을 기록했었죠. 그러면서 하퍼가 살아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LA 인저스 입장에서도 어제 타격이 되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트라웃의 부활입니다. 진짜로 마이크 트라웃 타격 지표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어제 솔레어 아델까지 기존에 홈런을 치는 워드 포함해서 3명이 홈런을 또 뽑아줬습니다. 오늘 타이완 워커의 9위로 절대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어제 LA 인저스가 불펜 데이를 했다 보니까 오늘 당연히 불펜 자원은 소모가 많은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9.5점이라는 기준점이 잡혔다고 보는데 이 9.5점의 지분이 어디 쪽에 더 크게 잡혀있나 따지고 보면 사실 진짜로 저는 한 5.5 대 4.5로 LA 인저스 쪽에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발 투수가 일단 기쿠치 타이완 워커인데 이 기쿠치가 볼질이 문제라서 그렇지 실질적인 이 투구 밸류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말 나이에 밀리지 않는 정말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에 조금 한 급 부족한 수준의 피칭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불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저 또한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경기를 접근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결국 필라델피아의 불펜의 이 활약을 보면은 제가 이제 아는 저는 필라델피아 팬이다 보니 제가 아는 필라델피아의 불펜으로는 LA 인저스의 상위 중심 타선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필라델피아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당연히 9.5점에서도 오버를 보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경기도 LA 인저스 또 2.5 프레임 보고 들어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양 팀 합쳐갖고 홈런이 최소 3방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경기가 요 경기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당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오버로 가시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오버로 가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그냥 2.5 프레임 물고 그냥 보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장타 싸움이 될 경기가 또 한 번 장타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이제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선발 투수가 이제 균형을 조금 깼는데도 이 피츠버그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가 이제 바로우즈 대 하우저인데 하우저가 지금 등판한 9경기 중 8경기가 퀄리티 스타트 최근 7월 2경기는 이 퀄스 풀 피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역배당을 받았는데 바로우즈가 던지는 꼬라지를 보면은 오늘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게 정배당을 받으려면 어제 사실 피츠버그 타선이 더 터졌어야 됐어요. 물론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이트삭스의 외야 호수비들이 초반에 캐논을 살려준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어제 완전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터크먼도 나오지 않았었던 경기였었고요. 오늘도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에로와 터크먼의 선발 출장입니다. 이게 틸이 선발로 나오게 되는 경우, 그리고 오늘도 터크먼이 빠지게 되는 경우, 이게 아마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 외야에서는 이제 터크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일러를 빼야 되죠. 터크먼 나오고 루로즈 나오고 이제 베네텐디 외야 쓰고 그다음에 포수에서도 이제 저 뭐야 코에로가 나와야죠. 틸이 아니라. 근데 이제 어제도 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변수가 좀 커집니다. 코에로의 비중이 꽤나 있어요. 실제 7월 달에 보여주고 있는 이 우투 상대 타율에서도 틸은 8푼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에로 같은 경우에는 2할 8푼, 2할 7푼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예, 오늘 이제 7월달 성적에서도 3할 5푼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더크먼, 그 다음에 몽고메리, 그 다음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였나요? 타격이 3할 이상을 우투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우즈 최근까지도 계속 5이닝을 못 버티는 피칭을 해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바로우즈의 이닝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제 롱릴리프 자원이 애쉬크래프트가 나와가지고 피츠버그는 소모가 되었다 보니까 필승조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필승조들의 얼굴을 내비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걸 따지고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력으로 진짜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 경기는 화이트삭스 2.5 프레임 가면은 터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역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피츠버그가 이 지난 원정을 가기 전에 홈 두 번의 시리즈에서 홈 7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정 7연패 받고 한 8연패인가 받고 마지막 경기 승리하고 그러고 이제 홈에 돌아왔는데 마지막 승리했던 경기도 2대1로 이겼었거든요. 타격이 돌아오지는 않았었어요. 연패를 끊었을 뿐이지. 근데 홈에 돌아와서 저도 어제 경기에서는 홈에서 그렇게 타격이 미친 듯이 터졌으니까 홈 타격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PNC파크에서는 그 기대를 했습니다만 원정에서 7월달에 막판에 보여준 7월 중순에 보여준 그 부진한 타율이 어제 경기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경기였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도 하우저 상대로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 대 샌디에고인데 어제 매니 마차도의 9회에 나왔던 말로 홈런을 쐐기로 박으면서 3대2의 경기를 7대2까지 벌리는데 성공을 했었던 샌디에고였고 마무리 깔끔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파커 대 다르비슈입니다. 다르비슈의 미친 새끼죠. 얘도 제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 그 싱커볼 제구가 아예 안 되고 포심 싱커를 구사한 데 있어서 제구가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볼질이 난사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올스타전 브레이크를 토대로 다르비슈가 얼만큼 밸런스를 잡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비슈가 밸런스만 잡았다면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불펜 투입을 과감하게 가져갔을 때 오늘 경기 잡지 말란 법 또 잡지 말란 법 없습니다.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지표가 좌투수 상대로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샌디에고가 충분히 할만하고 정배받을 만큼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모든 전제가 결국 다르비슈의 제구가 되어서 5이닝 정도를 3실점 이내로 끊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라면 이 경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근데 이 경기가 다르비슈의 볼질을 좀 예상을 하면서 오버 양상으로 배당 흐름이 조금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비도 오고 여러모로 비추천드리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는 경기를 보는 게 데이터도 보고 전날 경기했던 것도 보고 다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데이터적으로 봐도 다르비슈는 이번 시즌에 2경기밖에 없는데 2경기 전부 다 볼질을 했어요. 저번 경기 심지어 이 홈에서 마지막 그 등판했던 경기도 전부 이제 와일드 피치 폭투에다가 몸에 맞는 공에다가 4구에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제구 난조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 입장에서는 저 또한 이 경기는 오버로 좀 해외 흐름과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배팅하기에 좋지 않은 경기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이제 볼티모어 경기인데 어제 볼티모어가 비빌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하고 어제 이제 경기 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홈런 더비 나왔던 친구들이 대거 활약을 했어요. 올슨도 어제 2루타 때리면서 타점 올렸었고요. 슈아버도 홈런을 때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 저 누구야? 어 저 루커, 그 다음에 카미네로, 템파베이 어제 카미네로도 홈런을 때렸죠. 그러면서 이 홈런 더비 나왔다. 라일리도 어제 타점 막판에 올려가지고 좋은 모습 보였었고, 아무튼 홈런 더비 나왔던 친구들이 꽤나 활약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도 리텔 대 크레머인데 크레머가 이번 시즌 템파베이 상대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두 경기 나왔고 1실점인가 밖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템파베이에게 천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크레머입니다. 근데도 오늘 템파베이 정배당이 나왔고 리텔이 계속해서 불안한 피칭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템파베이 타선을 굉장히 지금 고평가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레머의 이러한 성적이 있음에도 이 해외에서 지금 자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배팅 예상 라인이죠. 예상 라인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템파베이에게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회사들이죠. 그 저 뭐야? 그러니까 베팅 업체들, 도박 업체, 그러니까 베팅 업체라고 해야 되죠. 그 대형 베팅 업체들이 큰 돈을 볼티모어 쪽으로 좀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개미들은 사실상 전부 템파베이 골랐다고 봐도 되는데, 어, 거액의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은 볼티모어 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크레머가 그렇게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줄 수 있는,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 들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토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함이 많은 친구인데 계속 지가 성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거를 이제 템파베이 어제 그 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제일 못 치는 게 사실상 뭐 김하성이지 않나, 뭐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템파베이 타선은 막강합니다. 지금 어제 치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매섭게 몰아치고 얀디디아즈의 말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무슨 비기닝 뭐 밥 먹듯이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크레머가 보여준 템파베이의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번 시즌에 보여준 활약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차라리 이 경기를 그러면 언더로 가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볼티모어 2.5 프레드로 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실제 초기 배당 자체가 해외에서도 1.83배가 템파베이 나왔었는데 국내 배당차가 0.21배가 차이가 났었어요. 0.2배 이상 차이 나는 경기가 오늘 3경기가 있습니다. 템파베이, 클리블랜드, 시애틀 해당 경기들 전부 다 오늘 역배 가능성 열려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당 흐름조차도 볼티모어 2.5 프렌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경기가 요 경기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인데 어제 텍사스 참 코리시가인데 감사하죠. 진짜 교착된 경기에서 그렇게 8회 코리시아가 결정적으로 이제 1-3루 찬스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2대 0으로 아찔하게 승리를 했던 이 텍사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몬테로 대 루커 나오는데 이거 이제 루커 LA 인저스 상대로 경기 던졌던 거 보신 분들은 절대로 텍사스 승 또 못 가죠. 이거 저도 그 경기를 봤었고 루커 그 홈런 쳐맞는 양상을 봤을 때 도저히 루커에게는 손이 저는 안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현재 배당 이 구매의 흐름이라던가 자본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오히려 이미 역배받은 디트로이트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몬테로가 선발로 발표가 나 있습니다만 이 디트로이트 이 새끼들 간사한 새끼들입니다. 또 오프너로 갑자기 오늘 헌터나 아니면 한니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홀튼, 대표적으로 홀튼 헌터 둘 중 한 명일 거예요. 걔네 둘 중 한 명 오프너 꺼내서 좌타 라인이죠. 좌타 라인 조금 이렇게 상쇄시키고 경기 운영 몬테로에게 넘겨주려고 긴급하게 선발 바꿀 수 있는 그런 간사한 새끼들이 디트로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텍사스의 라인업을 보면 조시 스미스, 코리 시거, 그 다음에 5번 타자의 카터까지 해서 상위 타선의 5명 중에
3명이 좌타로 포진이 돼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몬테로 바로 꺼낼 거라고 확정 짓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템파베이 상대로도 그걸 한번 실패한 적도 있었고, 오히려 컵스 상대로는 성공한 적도 있었고, 신시내티 상대로. 그래서 좀 표본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저는 몬테로가 바로 나올 거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2.5 프레임 이것도 봅니다만, 네, 이게 언더로 생각하기에도 루커가 너무 불안하고, 그냥 저는 디트로이트 사이드로 좀 그냥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정도로만 일단 생각합니다만,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선발에서도 몬테로가 그대로 나올 거라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 경기 의심하는 경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랑 애틀레틱스 경기인데, 와, 어제 경기 터진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개 터졌는데, 막판에 이게 딱 그래도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좀 던져줬죠. 던져주면서 세코니에게 좀 길게 이닝을 뽑아달라라는 임무를 줬고, 결국 이제 너무 길게 끌었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막판에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다 저에겐 다행이었죠. 8대6으로 경기가 그래도 이제 비비는 상황이 됐었고, 오늘은 세베리노 대 앨런 나옵니다. 이게 오늘 진짜 애틀틱스의 후반기 농사 이 7월달 농사에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좌투수를 상대하게 되거든요. 랭겔리어스와 앙도아르가 돌아오고 나란히 얘네들이 라인업에 합류를 하고 동시에 라인업이 들어온 상태에서 좌투수 상대하는 첫 경기입니다. 이 좌투 상대로 애틀레틱스가 시즌 초반에 보여준 타율이 리그 2위였는데 그 2위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게 이 세베리노라 랭겔리어스와 앙도아르였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좌투 상대로 거의 4할 8푼까지 되는 타율이 미친듯이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 좌투 상대 강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앨런이 쉽게 버틸 수 있다라고 경기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타격이 어제 라미레즈 날라다니고 파이팅 있습니다. 수비 실책 하나 한 거 가지고 사실 그 실책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못 잡은 거 가지고 화딱지 내면서 이제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 보이면서 파이팅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어제 스티븐 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클리블랜드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스티븐 칸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지금 플라이 장타력 더해지고 라미레즈 그렇게 쳐주고 마르티네즈의 이제 산타나 홈발 좀 살려주고 하면은 클리블랜드도 그냥 질 경기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베리노가 7월달에 던진 경기 계속 5실점 경기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불안합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애틀레틱스가 그냥 생역배를 내는 건데, 그 휴스턴전도 그렇고 그 전 경기도 그렇고였나? 이제 6일 이상의 휴식을 취한 경기에서 세베리노의 구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구속이 중요합니다. 휴스턴전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세베리노가 100마일을 던지거든요. 근데 세베리노는 보통 97마일에서 6마일 정도가 평균입니다. 근데도 그 100마일, 99마일 던졌던 그 경기가 6일 휴식 후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체력이 충전된 세베리노가 인생 투구 일을 할 가능성, 구속이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아니면은 한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세베리노가 그냥 무리를 한 거예요. 무리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때거든요. 이 세베리노가 100마일을 던진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휴스턴전. 이 6월 18일 경기였는데, 이때 100마일을 던지고 나서 갑자기 성적이 꼬라박으면서 이후에 7실점, 5실점, 5실점, 5실점을 7755 실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무리를 해서 세베리노가 고장이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00마일을 꼽고 나서부터 구속이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반복이 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이때 무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베리노의 내일 피칭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나. 휴식일은 이미 6일을 넘겼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되는 건 없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또 부진하고 구속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휴스턴전에 100마일 던지고 그냥 어깨 좀 무리를 해서 조만간에 고장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경기 보고 있겠죠. 보고 있을 텐데 이제 세베리노의 공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 일단 그래도 8.5점 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오버를 노려야 되지 않나. 이미 애틀레틱스의 좌투 상대 성적은 분명히 증명된 바가 있었고, 랭겔리어스 앙도아르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전제 조건,
당연히 붙는 경기입니다만 어제 그럼에도 이제 애틀레틱스가 소더스트롬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루커 그 다음에 커츠 활약이 분명히 있었고 어제도 랭길리어스 분명히 4만타 쳤습니다. 그래서 홈런 포함해서 랭길리어스가 이 4만타 경기를 쳤다라는 이 사실까지도 오늘 애틀레틱스가 중심 타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나가 대 보스턴, 이제 이것도 어제 보스턴 역배를 봤었는데 1회에 투아웃 잡고 이제 볼넷 홈런, 아니다, 투아웃 안 잡았다. 그거는 저 뭐야 피츠버그였고, 아무튼 1회에 이제 볼넷 홈런이 정말 치명적이었었던 경기가 됐었죠. 그거 하나가 너무 치명적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만하가 대 배효. 이게 이제 오늘 또 라인업이 바뀌게 또 보스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은 보스턴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로미 곤잘레스가 라인업에 합류하기 때문이죠. 이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 로미 곤잘레스가 필수적으로 라인업에 들어옵니다. 보스턴은 좌투 상대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인데, 이 로미 곤잘레스가 돌아오면서 타선이 이제 좌투 맞춤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이 나오는 보스턴의 생산력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오늘도 바람이 이제 위글리 필드가 외야로 불지 않음에도 이제 8.5점의 기준점이 잡힐 만큼 결국 이 두 팀의 경기는 타격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마나가의 이 스플리터의 좌투수 이 성적을 보스턴이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도 일단 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 컵스가 그냥 이렇게 1.57배라는 정배당을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경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이미 해외에서도 이제 회사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경기냐, 볼티모어 경기처럼 이 회사들이 이 보스턴의 승 쪽으로 좀 많은 돈을 보험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본 흐름이 좀 개미들인 이제 컵스 승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구매율 자체는 73%가 무려 컵스에게 해외에서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 자금 자체는 73%의 표를 받았음에도 46% 절반도 안 되는 돈이 컵스에게 들어가고, 오히려 27%의 표만으로 54%의 전체 베팅금의 비중을 보스턴 승에 몰리게 이 베팅 업체들이 대량으로 이제 보스턴승으로 지금 보험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경기도 결국 이마나가 좌투 상대 보스턴 성적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마나가가 쉽게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팽팽한 흐름 속에서 또 이거 장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 정도로 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보스턴이 또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지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 하나 그냥 공개하자면 저도 오늘 표 써드린 거에도 보스턴 승 써드렸습니다. 이거 실제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랑 세인트루이스인데 이제 넬슨이랑 저 소니 그레이 나옵니다. 이게 어제 이제 파트가 그렇게 또 잘 던지게 되고,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이 조금 안타를 막 그렇게 때려냈음에도 사실 많은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9회의 추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애리조나의 초반의 득점을 꺾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오늘도 제가 애리조나 경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펜에서 지금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어제 저도 세인트루이스 프렌을 들었는데 이게 팔렌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무너지는 경기가 되었던 거고, 세인트루이스가 이래나 저래나 경기 후반에 추격이 될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봤어야 됐어요. 이게 애리조나의 지금 불펜 현실이거든요. 지금 빅스,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 저 누구야 마무리 셸비 밀러가 아직까지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톰슨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이제 복귀일이 20일이에요. 20일. 그러니까는 3차전에 아마 복귀를 할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셸비 밀러랑 빅스는 그 다음 시리즈에 아마 복귀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애리조나 입장에서 이게 비상이 걸린 게, 이 케텔 마르테가 이제 라인업에서 빠집니다. 케텔 마르테가 어, 어,
LA 인저스 시리즈까지 빠진다는 건가? 마르테이스 아웃 오브 18일 아웃 오브 더 라인업. 언제까지 빠지는지는 모르겠네. 케텔 마르테가 아웃이 걸려 있는데 벤치에는 앉는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가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도 LA조나 입장에서 어제 이긴 게 사실 기적이라고 봐야 되고 케텔 마르테가 어제도 라인업에 안 나왔는데 이게 벤치에는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은 했거든요, 감독이. 근데 이제 오늘도 라인업에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선에서 약화되는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넬슨이 저번 경기에 한번 흔들려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전까지 넬슨은 진짜 LA 인저스 선발진의 기둥이었거든요. 진짜 묵직한 직구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소니 그레이의 원정 이하리가 안 좋다라는 것이 오늘도 결국 이제 발목을 잡아서 지금 당장 뭐 어제 뭐 마이크 차고 경기에서는 페르도모 아니면 구리엘 주니어, 조시 네일러 그 다음에 캐롤이 어제 삽질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캐롤 라인업에서 지금 오히려 하위 타선으로 갈수록 좀 해줬던 선수들 어제 심지어 이제 이번 시즌 첫 출장했었던 그 저 이름이 뭐더라? 델 카스티오였나요? 델 카스티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4만타 경기를 하면서 또 무력 시위를 했었죠. 작년에도 델 카스티오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 25경기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3할 가까이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델 카스티오 합류가 그거를 조금 더 메워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케테마르테 공백을 확실히 컨택력 자체는 진짜 증명된 선수거든요. 작년에도 마이너리그에서 3할 1푼 1리 쳤었고 올해도 마이너리그 시작하면서 마이너리그 총 28경기 2할 9푼 9리 OPS 1.0을 넘긴 상태에서 콜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컨택력 능력 자체는 증명이 된 선수다 보니까 애리조나가 그걸 살려서 경기하면은 오늘도 조금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다만 넬슨의 구위라던가 소니 그리의 그 삼진 능력을 생각하면은 후반에 애리조나가 얼마만큼 실점을 하느냐, 실점을 억제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언더 게임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비추천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랑 뉴욕 양키스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맥스 프리드 나올 거라고 고지고대로 믿고 있으면 큰 코 다친다고 바로 이제 이안 해밀턴 써버리죠. 그래서 이제 양키스가 어제 경기 그냥 선발 라인업 발표된 시점에서 살짝 경기 내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타격에서 지원을 했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쉽게 되지 않았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이 웬츠 대 이제 워렌 나오는 경기인데 이 조이 웬츠가 원래라면 이제 디트로이트의 마운드에서 그 이제 불펜과 선발을 오가면서 경기를 좀 풀어갔었던 그런 친구였죠. 그래 이제 작년부터였나 본격적으로 이제 불펜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사실상 디트로이트 유니폼을 입고 오는 커리어가 좀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봐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고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롱릴리프 출전을 했었는데 3이닝 동안 무려 삼진 6개 잡으면서 노히트를 해냅니다. 볼넷 하나만 내주면서 정말 잘 던져줬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그 기대를 안고 애틀랜타가 웬츠를 선발 기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오늘도 사실 좋은 경기력으로 이게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양키스 타선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분명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도 양키스 입장에서는 안타 생산 자체가 이제 뭐 비슷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누가 어떻게 쳤냐가 좀 달랐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키스는 이 벨린저가 장타 생산을 또 해줘야 되고 에런 저지도 홈런을 쳐줘야 되고 이 그리샴이 어제 리드오프로 나와서 저만큼 삼출루를 한 게 정말 다행이었는데 저렇게 또 해줄 수만 있으면은 어제 페이는 사실상 도밍게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도밍게즈가 5번, 5번 나와가지고 6번인가 5번 나와서 삼진 3개 쳐먹고 들어갔었는데 그 타선을 갖다가 차라리 라이스를 더 올리고 도밍게즈를 완전히 그리샴 1번 쓸 생각했으면 도밍게즈를 더 하위 타선으로 내려서 이제 9번이나 기용을 해가지고 9, 1, 2, 3, 4 이렇게 더 이어갈 수 있게 부담 좀 더 덜어주고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도밍게즈 타선이 리드오프에서 바로 중심 타선으로 올라가자마자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웬츠 상대로 좌투 상대로 성적을 따져보면 여전히 에런 저지는
경기는 어제도 그렇게 삼진을 쳐먹었습니다만 자투 상대 시즌 성적은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벨린저 그 다음에 치좀 라이스 도밍게즈 얘네들은 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근데 양키스가 만약에 스탠튼을 어제는 대타로 썼는데 이제 성공이 나름 됐었죠. 근데 만약에 스탠튼이 선발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양키스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타이밍상 이게 스탠튼이 또 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탠튼이 만약에 어제 타점도 하필이면 또 때려버렸고 교체로 나와가지고 근데 스탠튼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애틀랜타가 해볼만해져요. 일단 홈에서 애틀랜타 타율은 분명히 원정보다 올라가서 2할 6, 7푼대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슈퍼 이제 루키 전체 이번 시즌 루키 2위 이제 발드윈 어제도 발두인이 4번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약을 해줬던 거거든요. 상위 타선에서 활약이 전부 다 나왔었고 아쿠나 주니어의 연이은 계속 활약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제 결정적으로 이겼던 이유는 이 알비스의 홈런이었지만 다른 선수들의 기여가 더 올라가게 됐을 때 워렌 정도라면 이거 애틀랜타가 이거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이제 미네소타인데, 미네소타는 여전히 또 벅스턴은 그렇게 또 홈런을 때리고 잘해줍니다. 어제 이제 누구냐, 어제 그 카스트로였나? 클레멘트였나? 카스트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홈런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네소타가 좀 대거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콜로라도가 지금 타선에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쿠어스필드에서 프리먼, 그 다음에 모니악부터 시작해가지고 토길라, 뭐 토바, 도일, 백 지금 뭐 매섭게 칩니다. 정말로 오늘도 매튜스 대 센자텔라. 이 매튜스의 문제라면 단조로운 이 직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에 또 콜로라도 타자들은 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스윙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공을 안 참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면 넘어가는 그 스윙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고 얘네들이 매튜스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한 무방비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네소타가 이 타격이 결국 잘 되려면 코레아, 그 다음에 벅스턴, 그 다음에 제퍼스, 베이더, 그 다음에 이제 카스트로 얘네들이 쳐야 되는데 결국 어제 제퍼스가 이렇게 4안타 경기를 하면서 살아났다는 것이 호재이고 몰아치기를 해야 된다는 역시 숙제는 똑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버를 생각하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원래 코어스필드의 기준점이 11.5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경기에서 그만큼의 점수가 쉽게 안 나요. 저도 어제 사실 이거 경기 언더 드렸었죠. 이게 의외로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아마 어제 경기에서 버드가 그렇게 홈런 맞으면서 3실점을 해가지고 기준점 근사치까지 간 건데 버드가 원래 잘 버티거든요. 버드 잘 버티고 어제 보드닉이랑 할브르센 쓰면서 경기했었고 마무리 투수 이 셋업 마무리를 어제 다 썼다라는 점에서 콜로라도 승을 볼 수는 없어요. 이미 불펜에서의 자원이 좀 소모가 돼서 미네소타 승 보는 건 맞긴 한데 콜로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미네소타 일반승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저는 차라리 근데 지금의 이 미네소타의 타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콜로라도의 홈에서의 타격 수치 지표 최근 지표들을 따지고 보면은 2.5 프렌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화이트삭스전도 그랬었고 3차전 경기였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2차전 정도까지는 콜로라도가 타격이 조금 비벼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경기는 절대적으로 비춥니다. 센자텔라의 지표가 너무 쓰레기예요. 미네소타의 타격 지표도 지금 타선에서 절반이 쓰레기인데 센자텔라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이제 똥대 설사가 만나면 또 이 경기가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양상이 또 나오다 보니까 저도 쉽게 뭐 이렇게 경기 시나리오 자체를 머릿속으로 짜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제 오늘 아침에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에서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콜로라도가 굉장히 타격에서 위압감이 분명히 있어서 장타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튜스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코어스필드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버 봅니다만 2.5 프렌 보는 것이 저로서는 최선이지 않나. 저는 그냥 배팅 자체를 일단 비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다저스 대 미러키. 이것도 어제 제가 미러키 2.5 프렌을 드렸었는데 역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만 이래나 저래나 저는 건드릴 수 없었던 게 프리스터 나오는 경기에는
이 DL 홀이 너무 거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건드리기 너무 어려웠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레디 페랄타 대 쉔 나오는데 원래 2등판에 오타니 오프너 쓰는 게 다저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곧바로 선발 기용을 하는 걸로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저스가 쉔 얘를 기용을 하면서 경기 이때까지 했던 양상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다저스도 오늘 또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양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5이닝 피칭 그때 휴스턴 상대로 선발 나왔던 경기 딱 한 번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후에는 이제 다 이제 오타니 오프너 쓰고 경기를 했었죠. 근데 당시 경기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이제 볼질이 조금 있었던 경기였었고 오늘 얼마만큼 사실 해줄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미러키의 타선이 그만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는 프레디 페랄타. 오늘 페랄타도 나름 호투각은 제하겠죠. 그래도 쉔이 5이닝을 버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페랄타 나오고 이제 쉔에다가 다저스 지금 타선 생각하고 미러키도 최근에 경기를 이기는 과정에서 대량 득점을 해서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워싱턴 상대로 경기했었던 경기도 결국 마헨해 가지고 터뜨렸던 경기도 경기 막판에 몰아치기를 하면서 이제 비기닝이 한번 나와서 그렇게 됐던 거고 실질적으로 미러키가 진짜로 막 13연승인가 했었던 그 시기 동안에 보여줬던 미친 타격감은 식은 상황입니다. 조금 8.5점 기준점 주면은 이거는 언더를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저스 일단 정배 볼 수도 없는 경기입니다만 그럼에도 일단 해외 배당 흐름은 이게 다저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저스 전문가죠. 다저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돈을 받고 베팅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 이 전문가들도 과반이 다저스 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 돈도 베팅 업체들의 돈도 다저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실제 구매율은 60대 40으로 요 미러키가 40%의 표심을 받아갔어요. 베팅하는 사람들 전체 표수의 40%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돈의 파이는 88%가 다저스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40%의 표 수준에 몰린 돈의 규모는 1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저스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있는 경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언더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 대 휴스턴 경기 마지막 경기죠. 시애틀 대 휴스턴 경기는 어제 이제 아로자레나가 제가 진짜 뜨겁다고 말씀드렸죠. 칼날리가 그렇게 홈런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지금 시애틀의 이 타선에서 폭발 화약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아로자레나다. 어제도 그렇게 아로자레나의 홈런으로 이제 시애틀이 기세를 잡고 들어갔던 거였었고 추가 득점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제 타선이 결국에 칼날리가 그렇게 한번 세게라도 박아주긴 했습니다만 8회 비기닝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아로자레나의 홈런이 진짜 영향력이 너무 컸었다. 오늘 맥클러스 주니어 대 에반스 나오는데 이거도 지금 좀 꼬름해요. 그러니까 일단 배당도 이제 해외에서 초기 배당은 1.83배 대 2.02배 시애틀 정배 받았습니다만 해당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 차이가 0.24배로 오늘 국내 전체 경기들 중에서 해외랑 배당 차가 가장 크게 초반에 잡혔던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흐름이 조금 꼬름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기가 일단 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베팅 업체들도 시애틀승을 보고 있어요. 일부 좀 고래급 자원에서 이제 큰 돈이 휴스턴으로 조금 흘러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당장의 좀 추세 자체는 시애틀 쪽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경기다. 다만 이게 전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미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보이시죠? 지금 이게 베팅 표수입니다. 베팅 표수가 이거고요. 이게 베팅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61표가 시애틀 승을 구매를 했습니다만 그 돈의 규모는 2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75%의 큰 돈이
이 휴스턴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시애틀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못하지 않나 이 경기가. 실제로 제가 저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표 드린 분들에게도 네, 시애틀 승을 조합에 안 넣은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돈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 들어가서 쉽게 시애틀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맥클러스 주니어의 이 볼지를 생각하면 이 경기 보면은 이 보시면은 최근 4경기 동안 계속 449,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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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내어주면서 이날도 텍사스 상대로 개 털리고 흐름 자체가 얘가 지금 OP, WHIP가 1.5를 그냥 후딱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를 맥케스 주니어가 후반기 첫 경기 잘 던질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고 저는 실제 에반스의 이 슬라이더를 진짜 고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애틀이 홈에서 오늘은 한 번 더 기세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다만 이 자금 흐름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서 저는 그래도 요거를 좀 배제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나 라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프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입니다.